이 육지로 나와서 일을 찾기 시작하면 확실히 제주도보다 여기에는 좀 어떤 일자리가 있었습니까? 일자리는 많았죠. 다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좋죠.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까? 여기 수도권에 지금 나와서 살잖아요. 수도권에 있으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내 집 앞에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일자리들이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내가 어떤 일의 종류를 나무람하면 하지 못하겠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일이다. 그 일을 했을 때 얼마를 준다라는 것만 이제 나한테는 중요했죠. 무슨 일인지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떡집에 가서 밤새 떡도 포장해보고. 어우, 진짜요? 그럼요. 새벽 그 떡집은 있잖아요. 이거 긴 떡 있잖아요. 이렇게 떡 네, 뭐 하죠? 네. 그거랑 하는 그 김말이 떡은요. 새벽에 바로 그 네. 배달이 나가요. 그래서 밤새 그거를 만들어서 포장을 하고 해야 돼요. 그 온 밤을 못 자야 돼요. 예, 그리고 낮에 가서 자고 또 밤에 나와서 온 밤을 안 자야 돼요. 근데 그게 좀 돈이 되니까요.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면 좀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육지는 그릇 가셔도, 식당에 그릇 가셔도 집 앞에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시내 같은 데는 식당이 많지만, 기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내를 제외하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예, 그리고 제주도는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그리고 네. 또 공항 때문에 이제 높이 제한도 있는 데여서 고층 건물도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좀 지었는데, 그리고 이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그렇게 제한적이었어요. 수도권으로 오면 제주도에는 없는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하철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 봤을 때가 이사 와서일 건데 대표님은 그 지하철을 타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변함없이. 저는 그 북한에서 이제 몰래 남조선 드라마를 봤는데, 네. 그때 하필이면 서울 지하철역에서 깡패들이 싸움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두한이 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하얀 셔츠에 권총 지갑을 차고 이제 지하철에서 나쁜 역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이 지하철이 턱 타면 이 안에 이 계단 밑에 총 찬 그런 깡패들이 혹시 영화 너무 많이 보셨네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하철 약들을 보면 처음에 보면 막 거미줄 같잖아요. 예, 예. 이게 뭐가 무슨 이 색깔은 왜 있으며 이게 어디를 가야 되며 막 정말 이 모든 선들이 처음에는요 정리가 안 돼 보이고 막 헝클어져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어디를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됩니까? 또 거기서 내리면 또 물어봐요. 이쪽으로 가시오 해도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 이 길이 맞는지 또 물어봐. 또 한 3명 정도를 물어봐서 이 길이야 하면 가요. 확실히 생겼어요. 예,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냥 벙벙이죠. 벙벙해가지고 뭐 내가 집으로 오늘 중으로 가기는 갈 수 있을까? 근데 좀 보면 우리 기계를 다룰 때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조금 빠르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지하철 참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거미줄처럼 정말 잘 만들었죠. 그럼요. 그게 평양에 가서 한번 지하철 타본 적이 있나요? 저는 평양에서 버스는 타보고 지하철은 못 타봤어요. 못 타봤어요. 예. 정말 지하철 수도권은 차량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이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지방은 자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서울은 없어도 될 정도로 예, 너무 잘 서울은 되어 오히려 있어서. 차가 있으면 더 불편해요. 막히고 주차하기 힘들고 주차비도 비싸고 뭐 공간도 없고 지하철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죠. 그 한국에 와서 살면서 정말 잘 왔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한 몇 년 차부터 시작이 되던가요? 제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나 정말 오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한 들던가요? 10년 이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마음의 안정이 저는 10년 만에 왔어요. 10년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잘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어요. 뭐 북한에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이런 게 일체 없고 그냥 돈 벌어서 나 북에 있는 형들을 살려야 돼. 그 조카 시집 갈 때 조카의 결혼식상까지 내가 돈을 보냈고 그렇게 끝냈어요. 예, 그래서 거의 뭐 긴 시간을 돈을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오직 이제 북에 돈을 보내야 밥을 먹는 게 편안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죄를 진 것 같고 미안하고 내가 여기서 편안히 밥을 한술 먹을 때 내 형이나 이제 내 조카들은 굶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미안함이 그러면 있죠. 또 이 밥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목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깔깔한 게 내가 이게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어도 되나? 오직 그 생각이에요. 그게 한 1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의 막내로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렇게 확신을 딱 가지고 엄마한테도 엄마 나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나 통장에 돈 100만 원도 없이 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제는 너무 많이 보냈는데. 엄마가 나를 뭐라고 욕을 해도 나 이제는 내가 좀 돈 좀 모으고 삽시다. 그래서 엄마가 서운했을 거예요 그때. 저놈이 이제는 형제들을 잊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엄마한테 선포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통장에 100만 원이 모여지고 할 때 재밌는 거야. 모여지잖아요 통장에. 네.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쭉 그냥 일만 어디서 돈 벌 데 없는가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그 돈은 벌어서 없어지니까 다 북에 가고 없으니까 자기한테 조금씩 돈이 이제 생기면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좀 달라지고 제가 막 코카콜라니 사이다니 햄버거니 먹었는 것도 한국에 와서 아마 한 7년? 8년? 늦게 접하셨네요. 7, 8년 이후에 햄버거는 제가 한 7년 만에 햄버거라는 걸 먹어봤어요. 그때 그 먹었던 느낌은 어땠습니까? 맛있었어요? 맛없었죠? 세상에 무슨 이런 맛. 보기에는 그냥 빵에다가 뭐 그냥 안에 뭐 넣고 이래 먹는데 저게 무슨 음식인가 싶었는데 빵은 빵대로 먹지 고기는 고기대로 먹지 채소는 채소대로 먹고 좀 뭐지?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조합이 희한하게 맛있대요. 맛있었어요? 예, 저는 맛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콜라를 먹는데요. 와 이거 진짜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 맛있는 거를 그렇게 맛있다는데 맛있는 그 조합을 7년 만에 먹었다니까 좀 아쉽네요. 근데 그전에는 돈으로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북에 보내야지. 내가 한가하게 뭐 음식을 음미해 가면서 이 음식도 먹어보고 저거 보러 다니고 그런 여유는 저희한테는 사치였으니까. 살려고 하다 네, 보니까 저한테는 그랬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혹시 대표님 여행 가보셨습니까? 해외여행?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원래 어머니가 이제 일본에서 살다가 북에 갔기 때문에 네. 엄마를 이제는 제주도를 봤으니까 일본에 한번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야금야금 돈을 모았는데 한 300만 원을 이제 엄마를 일본에 보낼 돈을 모았어요. 네. 엄마 혼자 가면 또 일본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그때 이제 우리 가족도 장모님도 같이 한번 우리 가족이 한번 가자.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맞추려고 해도 우리 가족이 다 가려면 한 6, 700만 원을 맞춰야 되거든요. 돈을 모으는 쪽쪽 이제 엔화로 바꿔서 네. 한 30만 원을 모았을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럼 일본 못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그래서 이제 그 좀 한이 좀 생겨서 그 일본 돈을 엄마 돌아간 다음에 이제 내가 정리를 하면서 이 돈을 다시 하나로 바꿔가지고 내가 쓸 수는 있지만 엄마를 일본에 보내려고 했던 돈이니까 이걸로 대신 우리라도 일본 가보자. 그래서 아이하고 애엄마하고 나하고 3명이 처음으로 한번 일본에 2박 3일인가? 네. 한번 갔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일본 자전거 우리 또 많이 탔지 않습니까? 이 길거리에서 싹 쓰러져 가는 자전거를 가져다가 떼거지로 북한에서 파는 거 우리는 쓸고 닦고 공기도 일본산 본산 공기 주입했다고 팔아먹던 그 장사꾼도 생각나면서 정말 저는 감회가 좀 새로웠는데 대표님은 어떤 생각하신 게 없어요? 저는 우에노 공원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랑 일본에서 사진첩을 가져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공원에서 이제 사슴하고 이제 탁 앉아서 사슴을 탁 하고 찍은 게 있었는데 그게 우에노 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는 오사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오사카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이번에는 이제 도쿄만 가서 아버지의 흔적을 이제 좀 찾아보자. 그래서 우에노 공원이라는 데를 가보고 여기가 우리 아버지가 20살 때, 20대 때에 사진을 찍고 했던 그런 공원이구나. 어차피 엄마 아빠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일본 갔다가 북에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도 엄마 아빠 생각이고요. 나의 추억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다 엄마 아빠 때문에 제주도에 갔고 이제 일본에도 이제 내가 추억을 만들어 가거나 내가 궁금한 거는 전혀 없고 부모님의 그 추억을 내가 대신 아버지가 오지 못한 그 한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우에노 공원도 왔다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일본에 뭐 즐겁다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나는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니까 현수막이 없는 거. 일본에 현수막이 없나요? 예, 없어요. 우리나라 공항에 갈 때면 그냥 온 나라의 현수막이고 도착해서도 그 눈을 둘 데가 없어. 일본에 가니까 막 길거리에 어디 그 현수막 따위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로가요. 불법 주차가 없더라고요. 도로가 길거리 주차가. 쓰레기가 없어요. 깨끗하죠. 예,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확연하게 틀려요. 깨끗해요. 그래서 내가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일본인들보다 더 깨끗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비록 내 하나가 깨끗하게 산다 해서 이 나라가 다 깨끗해지지는 않겠지만 내 같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깨끗해지지 않겠나? 일본보다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냥 아버지의 흔적, 엄마의 흔적. 아버지가 북에서 묻혀 있지만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고향에 제주도도 가고, 이제 아버지 또 피를 이어서 또 아들도 낳았고, 또 일본에 아버지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우에노 공원도 왔고, 그냥 저는 그냥 아버지의 생각으로 그냥 일본 여행도 했어요. 내가 즐겨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본인 좀 많이 그래야 생각하면서 될것 같아요. 즐기면서 사세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 몇 개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은요. 네. 밥 먹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루 세끼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에 걸릴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랫동안에 다 잘 살지 못했던 나라고 그나마 38선 이남이라도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가 돼서 배부른 나라가 돼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 앞에 가장 그 가슴이 아플 때 자식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그 입에 밥 한 술 떠넣어줄 수 없을 때 그거보다 더 비참한 때가 있을까? 저희는 북한에서 수없이 그런 거를 봤잖아요. 엄마 젖이 안 나와서 아이가 울고 있는 거, 입에 물 한 모금 못 넣어서 입술이 다 말라가고 있는 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이가 배고파 울고 있는데 엄마도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보다 자기 입에 먼저 넣는 엄마도 봤고 다양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내가 돈이 많냐 돈이 없냐 좋은 집이냐 나쁜 집이냐 좋은 차냐 나쁜 차냐는 떠나서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밥 먹을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국은 뭐 물론 한국 같은 나라들이 지구상에 많지만 네. 내가 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차려진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내가 뭐 어마어마한 삶을 못 살지라도 인간의 기본 삶인 배는 고프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을 하면 남만큼 안 쓰고 전략을 하면 자식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더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갈 수가 있고 좀 더 좋은 곳을 구경하러 갈 수도 있는 비행기 탈 수도 있고 내 차를 가질 수도 있고 네. 돈을 벌면 내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좋은 점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뭐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북한 같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를 넘어서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봐도 되고요.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집을 사면 네 집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뺏기지는 않잖아요. 북한은 내 집이라고 앉아있지만 국가 소유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반동짓 저지르면 나가라면 나가고 그러면. 추방시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와서 북한도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팔고 살아요. 이렇게 멍청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런 탈북자도 있구나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유튜브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 탈북자들이 네.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소리를 해서 한국 사람들이 혼돈이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영상 찍으면 그럽니다. 그래도 북한은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일하면 세금 다 뜯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되게 그 세금이 난감한. 없는 나라로 가면 되는데 또 그들이 가지를 않잖아요. 간단하게 그런 걸 본 사람들은 북한에 세금이 없다 해도 한국이 세금을 내도 한국이 더 좋으니까 세금을 내면서도 더 좋으니까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말을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북한에 가면 세금이 없구나 이런 사람은 정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금을 내면서 힘든 세상에서 살지 말고 세금이 없는 그 이북으로 가면 얼마나 좋나. 올 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오지만 갈 때는요 여권 가지고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나라가 바로 여권 내고 중국까지 가면요 중국에서 강남으로 가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경비병들한테 나 조국의 품으로 다시 왔습니다 하면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서 오시라요. 그러죠. 그럼요. 그리고 뭐 딱 수갑 채워서 뭐 왜 다시 왔어? 간첩 임무 받고 왔어? 몇 대 쳐맞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괜히 왔네. 네. 근데 안 가잖아. 안 간 애들은 솔직히 세금을 한국에서 내도 한국이 훨씬 좋으니까 안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을 북한과 비교를 한다. 북한이 세금이 과연 없을까요? 북한은 세금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안 받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다 걷어가고 나에게는요 죽물이나 먹을까 말까 하는 것만 던져주는데 무슨 세금을 거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도 전기세에 대한 세금을 걷었어요. 내가 탈북할 때도. 사용료 있습니다. 예, 세금이 있는데 주는 돈이 없는데 무슨 세금이 왕창 있겠어요. 한국의 세금은 버는 것만큼의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벌지 못하면 없잖아요. 네. 예,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 얘기로 북한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에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속 시원해 이야기해 예, 그 주세요. 사람은 북에서 살아야지. 그 사람은 한국에 살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오면 제가 가는 방법 정말 리얼하게 알려줄 수가 있고
정말 그건 빗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